프로그래밍 언어 5장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은 크게 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식과 연산자, 그 다음에 그 연산자의 종류인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증감, 관계, 논리, 조건 연산자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고, 비트 연산자, 주소, 참조 연산자. 여기 이제 비트 연산자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기 이제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어셈블러 내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냉장고나 이런 데 이렇게 메모리가 부족한 곳에서의 비트 연산자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주소 연산자는 말 그대로 포인터를 이용한 주소 연산자. 물론 여기서는 포인터를 배우지 않지만 연관되어 있는 주소 참조 연산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연산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와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서 수식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필요한 p 연산자와 연산자의 결합된 상태입니다. 뭐 3 더하기 5, 뭐 이래도 이거 수식이 되는 거예요. 뭐 등호가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등호가 있게 되면 이거는 뭐라고 해? 뭐 등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네, 뭐 그렇죠. p 연산자는 연산자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산자가 아닌 것은 뭐냐면 숫자나 문자입니다. 수학에서 뭐 변수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p 연산자 사이에 계산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래에 그림을 보시면 123이라고 하는 숫자와 8이라고 하는 숫자가 p 연산자가 될 것이고 이 두 개를 연산을 합니다. 더하기 연산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131인데 요때 이 등호도 연산자입니다. 요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여기에서는 뭐 등호의 의미 있고 그렇지만 이제 C에서는 요 등호는 대인 연산자가 됩니다. 요거는 뒤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지금 수학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연산자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요렇게 돼 있으면 뭐 먼저 연산해요? 얘부터 연산을 하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럴 땐 가로가 있는 애부터 먼저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로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또는 뭐 마이너스 자, 요 연산, 이게 증감 연산자인데, 요 연산자가 제일 빠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플러스의 개념이 아니라 요거는 부호를 얘기하는 걸 것입니다. 부호. 그리고 여기 나누기가 있죠. 이 나누기는 뭐예요? 곱하기와 나누기. 자,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자, 이런 순서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우선순위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헷갈리실 일은 없는데 혹여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 가로를 이용해서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가로라든지 이런 것들 우선순위 높고요. 이게 요 애들이 지금 우선순위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산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는 양수, 음수. 요것이 두 번째 우선순위고, 뭐, 부정을 의미하는 것, 요거나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참조, 주소 참조 연산자고, 이건 포인터 지정자죠. 자, 그것들도 우선순위가 두 번째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하고 5번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더하기 빼기는 곱하기 나누기 그 나머지 이게 이제 퍼센트는 이제 나머지 연산자거든요. 이제 숫자와 숫자 연결돼 있을 때, 자, 이런 것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뭐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느낌으로 아시면 되는데 그 느낌이라는 것은 여러 번 실습을 해보고 코딩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질 것입니다. 자, 산술 연산자, 뭐 사칙 연산자라고도 하고,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나머지 요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산술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것이고요. 나머지 연산자가 여러분 이제 뭐 배우지 않았지만 언어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뭐 5 나누기 3 이렇게 되면 요 결과값은 얼마가 돼요? 5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예요?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5 나누기 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정수고 정수기 때문에 얘가 원래는 뭐 1.6 얼마가 되는데 정수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그냥 1이 되겠죠. 실수처럼 소수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만들려면 이제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0으로 나누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나머지 계산하는 퍼센트 연산자는 정수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뭐 이게 5.0 나누기 3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실수형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보시면 두 개의 수 딱 보면 이 두 개의 수구나. 넘버 1, 넘버 2. 그 다음에 연산자 이름을 합, 차, 연산자 이름이 연산자를 해서 나온 결과를 합이라고 하는 변수에, 차라고 하는 변수에, 곱이라고 하는 변수에, 뭐 이건 목, 아니면 몫이라고 해도 되고, 나누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연산자를 그대로 적용해서 나온 결과를 여기다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25와 2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나눗셈 할 때 이게 목이 나오는 거죠. 목 정수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가 되고요. 자, 자료형 같은 경우에 연산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실수하고 실수는 당연히 나누면 12.5가 나오죠. 그 실수형이 나와요. 실수끼리 계산해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수하고 정수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땐 얘가 형변환이 일어나서 뭐가 되냐면 실수형이 된다. 그래서 12.5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이게 정수지만 실수형으로 변환이 돼서 결국은 12.5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나머지 연산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나눗셈 연산 결과를 목이 아닌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한다.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짝수 홀수일 때, 내지는 배수, 3의 배수다. 그러면 주어진 n에 대해서 퍼센트 3 해주면, 여기에서 뭐예요?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1이면, 내지는 나머지가 2이면, 이럴 때는 뭐예요? 3의 배수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짝수 홀수일 때 어떻게 하냐면 n이 짝수인지 솔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2가 이렇게 이거는 같다는 뜻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등호가 두 개 있을 때 이게 equal 같다는 의미고요. 한 개일 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대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식이 조건문을 이용해서 if가 이제 조건문이에요. 뭐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얘가 참이면 true이면 참이면 n이 뭐가 되는 거? 짝수가 되는 거고 이게 요것이
0이 아니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1이에요. 왜냐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아니면 2니까. 그럴 때는 뭐가 돼요? 얘가 1이 되는 경우 그럴 때는 뭐예요? 폴스가 될 거고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홀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짝수 홀수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한 방법은 퍼센트 3으로 나눴을 때 0이면 이거는 뭐예요?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5로 나서 나머지가 0인 경우 그거는 뭐예요? if n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t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define, 샵 define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호상수를 쓴 거죠. 자, 그래서 tm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쭉 나올 건데 그 값은 60이다. 60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왜 60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고 tm으로 썼느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60이라는 의미가 60초일지 60분일지 나이가 60인지 모르잖아. 60이라는 숫자를 보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tm 타임 이렇게 해서 시간 관련돼서 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스를 한번 보시면 변수를 3개로 만들었습니다. 인풋은 내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 값을 여기에 넣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m은 뭐예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니치 분, s는 세컨드의 초. 요렇게 몇 분, 몇 초 이러면 분은 m에다 집어넣고 초는 s에다 집어넣고 싶은 거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 선언할 때 의미 있게 선언해주면 소스를 다 안 보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scanfs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앞에 뭘 쓴다? printf 안내문을 만들어 줘야 된다. 자, 여기서 뭘 한 거예요? 역슬래시 b를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말 그대로 언더바,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그 언더바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커서가 이제 이쪽에 가서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여기서 숫자가 써지겠죠. 숫자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5개인데 여기 왜 4줄이냐? 왜냐하면 마지막에 출력하면 커서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1칸, 2칸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써 있고 여기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5를 쓴다. 5를 쓴다. 그 다음에 4를 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칸씩 이동돼서. 자, 그리고 입력된 값은 이제 초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초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초다. 100초면 뭐예요? 1분 40초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1이 나오죠. 몫이. 그러니까 1분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때의 나머지가 바로 S에 저장되니까 40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한 숫자는 100인데 그거에 분거초로 나눠주면 1분 40초가 된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선 얼마를 냈어요? 2000을 입력했어요. 그럼 2000은 몇 분 몇 초냐? 그럼 뭐예요? 2000을 60으로 나누니까 33분이 되는 거죠. 몫이. 그리고 나머지가 20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자, 대입 연산자. 우리가 이제 연산식에서 가장 많이 쓴다고 얘기했는데, 자, A는 B 더하기 C 이렇게 되면 B하고 C를 더한 그 결과값을 A에다 집어넣겠다. 이게 대입 연산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등호를 기준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순 대입 연산자인 등호를 사용한다. 등호는 같다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같다는 의미지만 C 언어에서는 모든 언어들이 다 대입한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예요? 담을 그릇이란 얘기죠. 담을 그릇이란 얘기가 바로 뭐예요? 변수겠죠. 변수에 담는 거니까. 상수는 안 되겠죠. 상수는 값이 고정됐으니까 새로운 값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숫자도 안 되겠죠.
오직 변수만 된다는 얘기죠. 자, 변수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대입 연산자를 어떤 책에서는 배정 연산자, 할당 연산자라고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숫자가 되면 이 더해진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대입 연산자의 우선순위. 자, 이렇게 대입 연산자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500을 C에도 집어넣고, C의 값을 B에다 집어넣고, B의 값을 A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이 C에 저장이 되고, 이 500이 B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C의 값이 B에 들어가는 거예요. C의 값이. 물론 여기서는 당연히 이쪽이 C의 값에 500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B에도 50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A는 B의 값이 A에 들어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게 500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뭐 그 얘기나 그 얘기는 똑같은 것 같지만 나중에 뭐 증감연산자 이런 거 쓰게 되면 다른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복합 연산자가 두 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대입 연산자와 함께 붙어 있는 것을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뭐냐면 sum 플러스 cnd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기존의 썸이 만약 100이 있다. 그리고 썸 100이 있어요. 그리고 cnt가 10이 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얘랑 더해줘요.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110이죠. 그 110을 여기에다 다시 집어넣는 그러니까 누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썸이 있으면 썸에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값에 cnt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누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값을 읽어서 더해서 넣어준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이걸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축약을 어떻게 했냐면 sum 플러스는 cnd 그 아까 얘기한 게 sum에다가 얘만을 플러스해서 넣어줘라 이런 의미죠. 이런 얘기는 sum sum이라고 하는 것에 뭐예요? cnd를 빼서 넣어줘라. 빼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복합 대입 연산자는 반드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동일한 게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혼돈이 되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보통은 요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외워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하나만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복합 대입 연산자하면 헷갈려요. 이제 소스를 간결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스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건 좋은 프로그램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목적에 뭐 라인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줄일 필요는 있지만 그 라인 수를 무리하게 줄여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별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예요? A라고 하는 곳에 A의 값을 B-C를 더해서 다시 누적을 해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때는 가로를 안 해줘도 이 바깥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안 해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A에다가 B를 곱한 다음에 거기다 C를 계산해서 이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 리절트에 10이 있고 럼에 20이 있습니다. 자, 그건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기 가로 열고 닫고 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 럼이 20인데 거기다 5를 뺐어요. 그럼 15가 되겠죠. 15를 리절트가 이제 원래 10인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 15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얼마가 되겠어요? 25가 되겠죠.
곱하기죠. 곱하기니까 25가 아니고 여기가 10이고 15가 있으니까 150이 되겠죠. 자, 이것으로 5장의 1절과 2절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